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의 힘은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채만식 문학은 당대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는 문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판소리 문체, 즉 화자가 청자에게 들려주는 문체는 사회적 문제를 풍자와 해악이란 문학적 기법을 통해 조리 있게 전달하는 데 아주 적합한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 탕류나 태평초나 치숙과 같은 작품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초단편 소설 차중에서란 작품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힘없는 민중의 단면을 덤덤히 그리고 있는 차중에서는 경랑에 휩쓸린 작가 채만식의 힘없는 외침처럼 들려 쓸쓸함이 앞서는 단편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차중에서 시작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모처럼 고향을 다니러 내려가는 길이었다. 밤 11시 20분의 목포행 직통열차는 다른 간선열차와 마찬가지로 언제고 옆구리가 터지도록 10,000원 이상인 것이 보통인데 맨 앞칸인 소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승객이 도리어 모자랄 지경으로 많이 좌석이 남는 것은 잠옷 이외가 아닐 수 없었다. 군데군데 그래서 벌써 2인분의 한 걸상을 혼자 차지하고는 편안히 누워 일찌감치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 실없이 때 아닌 원시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다. 우리 내외는 문치 가까이 한 복수에서 어떤 향객 한 사람과 동석이 되었다. 난 그 향객과 같이 앉고 아낸 혼자 앉게 했다. 참얼밀 몹시 하는 거라 끝내 이대로만 좌석이 여유가 있을 양이면 그리하여 누워서 가느라면 자연 부대끼기도 덜 부대낄 테요 해서 우선 다행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우린 부득이 선량해야 했다. 남경역역인데 이윽고 발차별이 올 즈음이야 웬 흡수룩한 촌농군태에 동저고리바람에 방한 번거지만 눌러쓴 중년 남자 하나가 과히 촌스럽지 않은 소녀 하나를 뒤세우고 황급히 착한으로 들이달았다. 가쁜 숨을 헐헐 손에 든 모조피 트렁크와 보따리를 주체 못해 하면서 그 어리뚱하여 좌석을 찾느라고 연방 고개를 끼웃거리는 것이나 빈자린 만만히 없었다. 원이 없는 게 아니지만 남은 좌석을 2사람분씩 점령하고 누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없음이나 일반이었다. 둘이가 와서 마침 멈춰 서기는 우리가 앉은 복수 바로 옆이었다. 모습이 비슷 같고 나이가 훨씬 층지는 걸로 보아 정령 부녀 일행인 듯 싶었다. 둘인 그런데 거기 내 아내의 옆으로 한 사람분이나마 비어있는 좌석을 거듭 눈여겨보긴 하면서도 선뻑 앉으려고는 않는다. 실상은 누구든 하나만이라도 우선 앉고는 싶으나 차마 어려워서 주저를 하는 눈치였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부질없이 둘레 꽉 찬 걸 너래도 좀 앉아야 할디 어떡하니? 하고 걱정만 숭얼거린다. 난 그 사람 내의 이 무단한 소심이 항상 동정스럽기 전에 더럭 우선 심정이 나서 못하는 자이었다. 번연히 빈자리를 두어두고서 무엇이 무서우며 누굴 거리껴 앉길 주저하느냔 말이다. 방금 그 맞은편 복수는 한 사람씩이 한 걸상씩을 차지하고 누웠으니 거길 비게 했으면 부녀가 같이 앉을 수가 더구나 있지를 않은가. 떳떳이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것은 겸손이나 순박함이 아니었다. 또 1, 2등 승객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거만한 예절도 아니었다. 나 자신부터도 혹간 2등차를 얻어 탈 적이면 좀처럼 남이 누웠던 자리를 나 자신이어서 나아가 청하려고 않고 을에 전무차장이나 보위를 시키곤 하는 것이지만 갈데없는 안 입고 온 교만인데 그러나 촌사람들의 그것은 제법 그런 교만도 아니었다.
오로지 그것은 저보다 지체 나은 사람을 덮어놓고 어려워하며 조심되어 하는 자구리요 소심인 것이었다. 특히 양복나치라도 입은 사람이면 감히 그에게 말조차 붙이기를 서먹서먹해하는, 물론 거기엔 일반으로 소위 지체 나은 사람이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지체란 건 순전히 의표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류 사람, 즉 의복이 허술한 농민이랄지 노동자들하고는 자릴같이 하기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내색을 한다는 사정이 없음은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조선 땅의 하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촌농민들은 500년 1000년을 두고 웃사람들인 관원이며 지주에게 부대껴만 살아왔지 친하거나 당당히 살아오지 못한 관계상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제풀에 공연히 그 앞이 어렵고 불안하고 한 것이었다. 이쯤 정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상 가령 갑 허라났다나 동종이라면 몰라도 혼자서 속으로 역정을 내닫게 생각하면 쑥스럽고 인간 용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100번 쑥이요 용렬스러도 그 못난 거동이 허턱 배알이 상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데야 또한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낸 나보단 고지식했다. 난 잔뜩 시방, 그 댁은 여보 공차 타오? 빈자리를 두어두고서 어찌 앉질 못하오? 이렇게 버럭 지청구를 해주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자 소녀의 팔꿈치를 잡아당기면서 권을 하던 것이다. 여기 비었다. 앉아라. 응? 소녀는 그제서야 백이시 웃을 듯 하면서 말없이 얼른 자리에 앉는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허리를 꾸벅 고맙습니다유 하고 뒤미처 번거지까지 벗는다. 여보, 나는 성정을 삭혀 친절하려고 했으나 말이 그다지 순하게는 나와지지 않았다. 어디꺼정 가오? 징계가장 간혹만이라오. 걔 밤새도록 이렇게 서서 갈 시임이요? 예, 아니라오. 그래도 자리가 말짱 저렇게. 누운 사람을 가서 깨워요. 예. 그러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것을 나는 어성을 더욱 거칠게 잔말 말고 가서 흔들어 깨워요. 안 듣거들랑 차장도로 말을 하고. 맞은편 복수에서 가면을 하고 누웠던 양복 씨는 몇 번을 찔벅거려서야 겨우 푸수수 일어났다. 그러면서 좀 앉자고 사정하는 것을 빈연기라도 해주는 채권자처럼 답북 못마땅한 상호를 하며 조금 비켜주는 신용을 한다. 나는 약차하면 그 사람을 내 자리로 오게 하고 내가 그리로 갈 작정으로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가 도로 앉았다. 고개를 돌리는데 소녀의 고마워하는 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이 무엇인지 모를 애련함을 느끼게 하여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았다. 13살이나 먹었을까 4살이나 먹었을까 연약하디 연약한 얼굴인데 눈이 퍽 컸다. 그리고 목이 가늘고 길고. 어린아이들이 특히 계집아이가 얼굴이 그렇게 생겨놓으면 흔히 보이기를 애련해 보이는 법이다. 이 아이는 그런데 화색이 없고 몹시 기력이 지치기까지 한 것 같아서 한결 그런 느낌을 더하게 하는 성 싶었다. 불쑥 물었다. 너 어디가 아프냐? 예. 말소리가 아주 맥이 없다. 어디가?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 예. 그냥 기운이 없고. 그러면서 캑캑 밭은 기침을 하느라고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다. 선뜻 그 기침이 미심스러웠다. 약질로 생긴 얼굴이고 눈이 눈만 어울리지 않게 크고 목이 길고 가늘고 그렇게 보니 가슴도 좁은 것 같고. 영등포 어떤 공장에 있었지? 통치말 입고 긴 양말에 운동화를 신고 애써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닌 줄은 진작 알았었다. 저고리 고름이 발등까지 닿도록 긴 것도 학교 아이들에겐 없는 풍속이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뭐 회사요? 하고 줄을 단다. 언제부터? 작년 이맘때부터이라오. 아프긴? 참 시초는
저 작년 가을보텀이라오. 그러고 지난달보텀 아주 밥도 잘 못 먹고 기운이 없어서 밤낮 누웠기만 하고. 기침이 나고 예, 저녁 때가 되고 한다 치면 몸이 오싹오싹 춥고 그렇든 예, 담이 많이 나오고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고 예. 어떻게 그렇게 알았기라오? 차차로 퍽 신기한 듯 눈이 빛나더니 드디어 묻던 것이다. 아는 수가 있지. 그래, 어깨가 무겁지? 예, 병원엔 다녔든? 예. 회사 병원은 그래, 의사가 뭐래지? 그냥 그죠? 몸이 약해서 그런다고만 오지 안 가르쳐 주라오.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굴이 마냥 흐려듦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나의 얼굴을 말끔히 건너다 보고 있다가 이윽고 소녀는 안 낫는 병이지라오. 하고 묻는다. 나는 속을 들킨 것 같아 황망히. 안 낳긴 왜? 나서요? 묻는다느니보다도 떠보는 양이었다. 나는 더욱 흠선이 낳고 말고 무슨 병인데요? 앞불싸 나는 그만 그의 꾀에 넘어간 맥이었다. 선뜻 그래서 대답할 말이 궁하여 병? 글쎄 하고 일컷 더듬다가 나도 자세는 모르겠다만 아마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 그건 나도 아는데요, 뭐. 아니야. 병이 없어도 몸이 약한다 치면 더러 그런 수가 있는 거다. 참말이라오? 소녀는 수월히 나한테 속고 말던 것이다. 웃으면서 안심하는 눈이 그러했다. 나는 나대로 또한 안심을 하면서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그러고 참말로 꼭 나서라오? 아무렴 너희 집에 가서 저 달걀이랑 또 고기랑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은 하지 말고서 가만히 들어 놓고 그럼 이제 낫는다. 의사도 그러더만이라오. 그러고 간유를 사다가 두루 먹으라고라오. 간유, 간유 좋지.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허지라오. 우리 집은 복 가난이어서. 나는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무연히 소녀를 건너다 보기나 할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종시 한심한 생각이면서도 돈은 얼마나 모아가지고 가니? 한 20원 갖고 간유 사 먹고 오면 다 나술까요? 글쎄. 그러나 나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지 별 수 없었다. 낫겠지. 제발 어서 얼른 좀 놔주었으면. 잠깐 말이 끊긴 사이 아내가 과실을 꺼내서 소녀를 주구하면서 이번엔 저희끼리 이야기가 어울렸다. 아낸 일금은 얼마나 받았으며 밥값은 얼마씩이며 일은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집안에 부모랑 누가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묻고 소녀는 종알종알 대답을 하고 그동안 나는 아내가 소녀의 아버지를 주라는 사과와 귤을 손에 쥐인 채 정신을 놓고 앉아서 그 당신의 태평으로 꾸벅꾸벅 조는 꼬락서니만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래, 몸이 이제 다 나서가지고 이윽고 아내가 소녀더러 이런 말을 다시 묻던 것이다. 다시 또 공장으로 가니? 아니라오. 나는 문득 돌려다보았다. 그때까지 소녀는 고개를 가로 흔들고 있다. 아내는 웃으면서 왜? 시려라오. 일이? 집이 가고 싶어서 못 있어라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타이르듯 그래, 잘 생각했다. 또 오라고는 희어도 인전 비누질이랑 살림살이 하는 거나 배워가지고, 응?
몸 다 났거든 말이야. 예, 일찌감치 좋은 데로 시집이나 가거라. 그래도 계집아이라서 시집이란 말엔 부끄러움을 타 고개를 외로 튼다. 지금 14살? 5살? 14살이라우. 그럼 3년이나 4년만 있으면 시집가도 하겠구나. 그렇지? 잘 조섭해서 몸 다 낫거들랑 좋은 시집으로 시집 가는 거야. 응? 응. 예, 옳지. 아내도 웃고 소녀도 웃고 나도 진작부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뒤미쳐 웃음이 지워지면서 부지할 수 없는 슬픔과 일변 노염이 북받쳐 올랐다. 만만하니 시방 저 천치처럼 입을 벌리고 꾸벅거리며 졸기에 세상 모르는 화상이라도 면상을 이 과실로 냅다 갈겨주었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았다. 물론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죄 없는 것이 차라리 보기 싫고 미웠다.